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비콰이어트님께서 10m 귀신으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10m 귀신이 해결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콰이어트님. 예, 되게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반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일단은 10m 귀신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떼어냈다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이제 그 10m는 저한테 이제 없고요. 오, 해결이 됐네.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해결이 됐는데, 저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사실. 왜요? 지금 사실 더 안 좋은 게, 예전에는 그냥 보는 것만 하고 가끔 듣는 것만 됐는데, 요즘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거의 귀신 보는 뭐 무당급처럼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오? 한번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10m가 어떤 귀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 시절에 군대에서 어떤 악몽을 한번 꾸고 그때부터 겁나게 쫓아다니면서 저를 막 목 조르고 괴롭히고 했던 귀신이 하나 있는데, 이 귀신을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저희 주임 원사님 한 분이랑 또 스님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도움으로 부적을 달인 물을 마시고 이제 10년, 딱 10년어치 얘를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받고, 그 10m 귀신이 제 주변으로 항상 1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는 떨어져서 이제 맞아요. 생활을 했고, 이제 10년이 딱 되는 기간이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딱 그때가 10년이 되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이랑 딱 10년째 되는 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12월 13일에 전날에 보통 같으면 제가 꿈은 잘 안 꿔요.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하나 딱 꾸는데, 그때 꿈 내용이 10m가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얘가 저하고 거리가 있으면은 거기 가만히 서 있거나 어디 앉아 있거나 어쨌든 꿈에서도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오더라도. 근데 그날은 제가 자다가 눈을 딱 뜨니까, 아시죠? 사람이 침대 위에 딱 눈 떴는데 거꾸로 얼굴 뒤집힌 채로 막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딱 보면서, 제가 딱 눈 뜨자마자 순간적으로 얼어붙어가지고, 보통 진짜 귀신 보면 사람이 굳거든요. 진짜 굳어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조용히 제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게. 이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가위 눌린 것 같은 그 꿈이 딱 깨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엄청 괴롭혀. 미친 듯이 괴롭혀, 진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괴롭혀요. 제가 한 3일을 시달렸는데, 정말 긴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진짜 무섭다, 이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싶은 거를 얘가 죄다 하는데, 딱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제가 운전을 하고 밤에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차가 밤에는 별로 없어요. 보통 차가 없는 제주도 저녁에 운전을 해보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30에서 40 이상은 다 밟아요. 한 5, 60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너 꺾을 때도 한 30 정도로, 나름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 속도로 딱 꺾고서 유리창 시야를 딱 보는데, 그 차문 유리창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붙어버린다던가, 손으로 제 눈을 가린다던가, 진짜 가리는 손이 딱 보여요. 그래 버리던가 하면서, 진짜 사고 날 뻔한 게, 그때 도랑에 한번 빠졌었어요, 차도. 그래 버렸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그 10m한테 느낀 게, 보통 돌비님이나 아니면 이제 귀족분들 다 동물원들 가보시잖아요. 동물원에서 사자나 호랑이들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무서운데 귀엽다? 예, 그쵸. 귀엽고 멋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맹수인데 왜 동물원에서 보면 괜찮을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철창이란 게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가 그 철창이랑 나 사이가 있으니까 안 무서운 거지,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서울 거예요. 오줌질이지. 10m가 지금 저한텐 그 느낌이었어요. 10년을 봐서 이제 무섭지도 않고 어디 떨어져서 아무것도 나한테 못할 거야 하던 애가 저한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시달리다가 한 3일째 되는 날이 이제 16일인데, 그때 점심 정도에 저 그때 봐주셨던 원사님, 그분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너 이제 요즘 잘 지내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네. 거의 막 4년 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번호를 안 바꾸긴 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왜 그랬냐는 시덥잖은 얘기를 하려는데 3일을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통화하는 내내 제가 기색이 조금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내색이 딱 보이니까 야, 너 요즘 뭐 안 좋은 거 있냐 이러시는데 아유 없습니다 막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직도 너 괴롭히지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거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딱 말을 멈췄어요. 그래 9년째 넘어갔는데 그럴 것 같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소리 좀 이상한 거랑 빨리 전화 끊고 좀 피곤해하는 거랑 그거 좀 추측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이분 덕분에 살았으니까 요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얘가 저 죽이려고 듭니다. 저 밤새 괴롭힘 당하고 진짜 잠도 요즘 못 잡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냥 저희 집 주소를 그냥 물어보세요. 너 주소 어디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시려고요? 얘기를 했더니 응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확실히 뵌지도 진짜 오래됐고 갑자기 온다니까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분을 못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분 덕분에 제가 어쨌든 그 10년이 되든 정확히는 9년이죠. 9년 기간 동안 이분 덕분에 어쨌든 살았으니까 이분을 믿어야겠다. 주소 저 어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딱 지났거든요. 제가 하루 또 그날 저녁에도 진짜 얘가 죽일 듯이 또 괴롭혀가지고 와, 저 죽겠다 이러는데 그게 17일인가에서 아마 토요일일 텐데 요일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쉬는 날에 저희 집 앞에 누가 왔더라고요. 아침부터 8시부터 왔는데 누구세요? 하고 가보니까 저는 쾌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왠 양복 입은 아저씨 한 분이 딱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양복 입은 아저씨가 용선 원사님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그분 뵌지 막 뭐 4년이 넘고 5년이 됐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생기시진 않고 엄청 젊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무슨 뭐 방문 판매 뭐 이런 건 줄 알고서 근데 아침부터 오나 이래가지고 무엇이 했는데 갑자기 용산 원사님 이름을 딱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아시냐?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저 그때 부적 먹여신 스님 그분 본명이랑 법명이랑 말씀하니까 그분도 나 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데 그러고 마지막으로 혹시 누구누구 씨 맞냐라고 했는데 맞다고 했어요. 제가 비콰이어트 씨 맞냐 해서 네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알게 됐고 저 도와주신 분이고 해서 그분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지? 사람을 보냈나 해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제가 일단 저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좀 상태 안 좋으니까 옷을 좀 챙겨 입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들어가서 문 닫고 옷을 챙겨 입으면서 그때 전화를 급하게 걸었어요. 용산 원장님한테. 네. 솔직히 받을 줄은 몰랐는데 군인들이 몇 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8시에 전화를 해도 그냥 칼같이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이런 분들 왔다 우리 집에 누구냐 했는데 그 사람들 너 도와줄 사람으로 내가 보내놨다. 나 믿고 그 사람들 시킨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로는 일단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경계가 되죠. 이게 4년 5년 좀 지난 사람이 보낸 사람이고 제가 함부로 믿으면 안 되니까 무서운 시대니까 요즘은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집 근처에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랑 딱 앉으니까 갑자기 또 여자가 한 명 들어와요. 근데 이 여자가 밖에서 보면 좀 되게 충격적인 비주얼로 오는데 20대 초반 중반으로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네, 옷을 입은 게 완전 영화 수어사이드 거기 나오는 할리퀸처럼 입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탱크탑에다가 핫팬츠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머리도 막 하얀색에다가 막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스타일이 좋아서 본인이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양복 입은 남자 옆에 앉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 누구냐 했더니 그 양복 입은 아저씨가 명함을 한 장 싹 내미는데 테마 전문으로 하는 무당 팀 해가지고 이런 명함을 저한테 딱 내민 거예요. 예. 뭐지? 무당 테마? 이 뭐야 이거? 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 퇴마하시는 무당은 옆에 계신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제가 쓰인 귀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사실 해결해줄 사람들이 자기들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런 말을 하면 솔직히 안 믿잖아요. 일단은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듣다가 중간에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거 나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그냥 거절을 했거든요. 했더니 양복 입은 아저씨가 그럴 줄 알았던 듯이 다시 명함을 그대로 저한테 주면서 너 어차피 다시 오실 거 제가 아니까 그때 필요할 때 전화하면은 받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예의상 알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만히 있기에는 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이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까지 오니까 그래도 이제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겨가지고 마침 그날 쉬는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무당집을 한번 찾아러 갔어요. 예. 예,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첫 번째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소금 맞았고요. 두 번째 집에서는 쌀든 그릇 있죠? 그거 던지더라고요. 도망갔어요. 거기도. 마지막 집에는 들어가자마자 물벼락 맞고 도망갔고 그냥 그 세 군데를 다 갔거든요. 이게 세 군데가 지역도 또 달라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는데 다 쫓겨났어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밤에 마지막 세 번째 집 갔다가 물 맞고 차에 들어가기도 그래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차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켰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가 받더라고요. 여자가 받고 얘기를 하는데 응 잘 쫓겨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잘 쫓겨났지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하랄 때 하지 시간 낭비는 하냐 너 지금 시간 많은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 사람들 믿자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아 알겠으니까 도움 받으려고 지금 전화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일단 자기들 있는 대로 오래요. 지역은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제주도 카페예요. 이번에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음료수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끝 골랐다고 저보고 하나 시키고 오래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계산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뜸 뭐 예의도 없고 뭐 하는 애인가 싶었는데 제가 그때 31살이고 뭐 20대 초반이니까 완전 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막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이래서 자기 것까지 계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사서 가서 앉았는데 그때도 양복 입은 아저씨는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그때는 몰랐죠. 근데 양복 입은 아저씨야 커피는 안 사고 자기 것만 딸랑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것 안 시키지? 해서 의심이 조금 뭔가 그때는 못 느꼈는데 워낙 그날 파란만장하게 당한 게 많으니까 막 무당들한테 쫓겨나고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 거다 하고서 이야기를 일단 들어봐야겠다 하고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눈빛이 달라져요. 그 여자가. 눈빛이 싹 달라지는 게 할머니들 말투 아시죠? 예. 무당 말투인데 할머니 말투. 말투부터 바뀌고 눈빛도 그 할머니들 눈 뜨기 힘드셔가지고 캐슴칠하게 뜨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실눈캐.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할머니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내 웃기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데 그날까지 밤을 거의 계속 시달리고 해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거의 얘기가 앞부분 내용밖에 못 듣고 다 까먹고 첫 부분이랑 마지막만 기억해가지고 이 내용이 조금 그래요. 근데 첫 부분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네가 겪고 있는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다. 보통 귀신은 무당들한테 가면 다 해줄 건데 우리가 올 게 아닌데 특별한 애라 우리가 온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결론이 뭐예요? 저 진짜 피곤해가지고 진짜 이거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구슬하재요. 근데 구슬할 건데 네가 아는 굿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가 되게 크고 아저씨가 협력해줘야 할 수 있어 라고 갑자기 이제 또 할머니가 아니라 애처럼 말을 시작해요. 이번에는 구슬할 거야. 근데 아저씨가 협력해줘야지 할 수 있을걸? 이러는데 근데 겁을 주는 게 이게 막 보통급도 아니고 그런데 협력을 해줘야 된다 이러니까 무슨 협력? 굿 받으면 그냥 굿 의지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협력은 또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아 그게 뭐냐면은 하면서 옆에 그 양복 입은 아저씨가 이번엔 종이를 내밀거든요. 종이를 딱 2장 내밀어요. 뭐랑 뭐였을 것 같아요? 뭔가 부적 같은 거? 아 부적이요? 그런 종이였으면 저도 그거 받고 괜찮겠다 했는데 하나는 각서예요. 그 각서 시작하던 내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여기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책임을 묻지 않겠다. 2장 겹쳐진 종이를 1장 내밀고 또 1장은 그냥 빈 종이를 내려주는데 유서쓰래요. 헐. 각서는 우리들이 지금 하는 굿은 성공을 못할 수고 있다. 네가 죽고 살고는 하늘의 뜻에 달린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 거면은 너 이거 쓰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5분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 종이 보면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그러다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빈 종이 위에다가 유서 써 있길래 그 밑에다가 딱 펜 들고 이제 쓰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유서라는 게 막상 자기가 쓰려고 보면은 뭘 써야 될지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마음을 먹어야 쓰지 그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죽기가 그만큼 싫었던 것 같아요. 31살에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래서 펜 막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 적고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죽기 싫다. 안 쓰고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안 된대요.
하루만 더 시간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 내일 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던 게 진짜 야 이거 이대로 가면 나 며칠 안에 죽겠다 싶은 정도인데 너 내일 죽어 이러니까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나는 죽을 거면은 한번 받고 죽자 해가지고 썼어요. 쓰라고 해서. 근데 유서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되게 길게 써져요. 종이 한 장에 다 쓸 것 같은데 종이 제가 2장에 썼어요. 앞뒤 꽉 채워가지고.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사과하고 싶은 거, 뭐 했던 거 이런 거 다 남겨두고 2장 다 쓰고 주니까 시작할 거니까 따라오래요. 그래서 차에 타고 절에 가는 거였어요. 절에 가는 거였고 저는 그걸 모르니까 위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어디 산으로 막 올라가니까 별의별 생각이 막 들거든요. 야 이거 나 사기당해가지고 장기임에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차에 앉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가는 동안 말도 없고 그 옆에 여자는 그냥 핸드폰이나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냉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기칠 것 같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당이라고 하고 나타난 사람인데 20대 할리퀸이랑 테마 전문 무당팀이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왔는데 사기를 치려면은 당연히 무복 입고 나이 드신 여자 무당 와야 되고 무속인 같은 그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사기를 치는 거지. 이게 진짜 사기를 치려면은 그런 복장으로 오면 사기가 쳐지겠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기 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분을 가니까 제주도 어디 산에 있는 절에 딱 도착을 했는데 되게 큰 절이에요. 거기가 좀 유명한 데인데 절에 딱 들어갔는데 가니까 스님 한 분이 이리 나와 계세요. 거기서 양복 입은 아저씨랑 인사를 딱 하더니 일단 저부터 들어가재요.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스님들 입는 뭐 그 회색 옷 있잖아요. 그 막 하얀색 그 버브이 말고 그 회색 무슨 생활복 같은 그런 거를 주더라고요. 한 벌. 그거 딱 입으라고 하고 그리고 의식은 밤에 시작될 거니까 저녁부터 먹고 합시다 이런 거. 근데 진짜 밥도 잘 못 먹고 이랬는데 막 밥 먹다 머리카락 걸리는 거 느낌 나가지고 막 다 토하고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시달릴 때 걔가 그 정도로 괴롭혔어요 저를. 그래서 그거 다 먹고 의식을 시작할 법당으로 가겠습니다고 저를 데리고 법당으로 딱 가는데 가운데 법당을 딱 여니까 법당이라는 게 불상이 있고 옆에 초 같은 거 켜놓고 이러잖아요. 가운데 뭐가 딱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나무로 된 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을 딱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혹시 의식이 뭐냐 물어봤더니 별거 없대요. 그냥 관에 들어가서 너 잠만 자면 된다. 잠을 잘 건데 너 거기서 절대로 대답을 하지 마라. 여기 큰 대웅전은 아무도 안 들어올 거고 우리 의식은 옆에 있는 그 다른 공간이 있나 봐요. 거기서 할 건데 여기서 너한테 대답할 만큼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고 거기서 너 대답 3번 하면 너 그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면서 잠꼬대로 대답하지 말라는 건가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딱 입을 때렸는데 바로 입에다 손을 대더니 이미 시작됐대요. 의식은. 이미 시작이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모션이 딱 보이니까 바로 입에다가 급하게 손대면서 이제부터 말씀하시면 안 된다. 바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갔죠. 사인도 없이 그냥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이게 자기가 자기 관 찾아 들어가는 게 기분이 되게 묘해요. 딱 누우니까 이게 관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게 되게 조그만 관 이런 거 생각했는데 되게 좋은 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우니까 침대 마냥 막 부드럽고 펑펑하고 이런 느낌이다 싶었는데 뚜껑이 딱 닫히니까 느낌이 싹 달라져요. 그때부터 뚜껑이 닫히니까 막 숨이 막히고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절 천장 불빛으로 빨갛게 보이던 게 싹 닫히고 시커멓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느낌이 딱 죽으면 이런 기분인가 싶은 기분이 딱 들어요. 그런 기분이 들고 일단 자라고 시켰으니까 그래 자야겠다 하고서 자려고 딱 목을 젖히고 눈을 딱 감는데 관에서 누운 제 목 뒤로 그 팔 하나가 딱 나오더니 손톱이 딱 느껴지면서 이제 기어 올라오듯이 하면서 제 목을 딱 졸라요. 오, 예. 하고서 이제 진짜 안 되겠어가지고 막 벌거둥 치려고 딱 움직이려는데 바로 가위 눌린 거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여요, 사람이.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 느낌은 진짜. 살려주세요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 하기도 전에 바로 선수 쳐가지고 왜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10m더라고요. 며칠을 계속 시달리고 걔한테 막 이야기 들으니까 그 목소리가 딱 느낌이 오는데 10m더라고요. 와, 그때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게 이 목소리 딱 들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의식 못 하겠는데 너무 무섭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버둥 치려는데 목은 안 움직이고 입만 계속 움직이려는데 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얘기 나올 법한데 그대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뭐 말하려다가 숨이 막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숨 넘어가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컥 소리 내면서 쓰러진 것 같거든요. 쓰러지고 그때부터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이제 계속 제가 죽는 꿈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가 계속 바뀌는데 계속 죽어요, 사람이. 어디 막 뭐 늪 같은데 계속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그것도 되게 기분 나쁘게 죽고 작두라고 하죠. 작두 막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막 목 잘려서 죽고 제가 목은 떨어져서 머리 바라보고 있고 막 그런 느낌으로 계속 죽는 느낌이 나요. 계속 죽는데 죽었다 깨어나면은 또 꿈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예.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쨌든 깨어났거든요. 마지막에 깨어났는데 저는 그때부터 의식이 없는데 깨어난 데가 병원이에요. 당연히 전 뭐 절이나 이런 데서 깬 줄 알았는데 깨어나니까 또 정신이 없죠. 또 어딘가 막 봤더니 병원이고 제가 일어나니까 보호자분 지금 누구 일어나셨다고 제 이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깨어서 나서 보니까 양복 입은 그 아저씨가 딱 오더라고요. 깨어나셨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안 믿을 거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들려달라고 했어요. 안 해주려고 자꾸 그러시길래 들려달라고 했고 들려주는 건 알겠는데 병원에서 몸 낫고 퇴원하고 이야기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병원 생활을 한 30일 정도 했어요. 예?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았더라고요. 30일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게 제가 깨어난 게 제가 아까 전에 16일이 토요일이었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날 17일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랑 절에 들어갔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깨어났어요. 저는 일주일 넘게 그렇게 돼 있던 거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혼수 상태였고 혼수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시점이 이제 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무당 아저씨 이야기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네. 제가 의식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던 날짜는 17일이었는데 실제 의식은 23일 날 했어요. 제가 절에 들어간 날짜가 17일인 건 맞고 23일은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날 들어가서 저녁 먹고 바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절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횟가닥 했대요. 그 사람들 말로는. 예. 어떤 식으로 횟가닥이 됐나 물어보니까 그때 이미 받아야 되는 시간이 지나서 10m가 제대로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횟가닥 해가지고 제 이상 행동을 카메라로 다 남기셨더라고요. 녹화를 하셨더라고요. 카메라로 제가 자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그거 다 녹화했는데 그거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에요. 앞만 봐도. 그렇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그 절에 있던 거예요. 미친놈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근데 그거를 찍고서 이제 의식이 시작되는 23일날 밤에 제가 저녁 먹으러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전거 같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옷 입고 있고 그때부터 의식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관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관에 들어가고 나서 좀 있다가 들어오시더니 그 관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스탠드에 세워놓고 그대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카메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찍히고 있는 제가 들어가 있는 관을 제가 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식이 10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한 1시까지 이제 거기서부터 빨리 감아도 된다고 하시길래 빨리 감기로 빡 넘기는데 1시부터 관이 움직여요. 관이 덜덜덜덜덜덜덜 하면서 관이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관이 덜컹 거리는 게 새벽 2시, 3시 정도에 그게 보여요. 계속 빨리 감기를 보는데 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관이 움직이다가 바람도 안 불고 그 대웅전에 문도 다 닫아놨는데 카메라가 옆으로 자빠져요. 그 카메라가 소리도 나는 카메라인데
나무 긁는 소리 있죠. 벅벅벅벅벅벅 하면서 긁는 소리. 그게 나는데 관 안에서 제가 그 뚜껑을 긁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체 구조상 관에 일자로 누워서 자는데 팔을 올려가지고 긁어야 되거든요. 근데 긁을 각도가 안 나오는데 팔을 올릴 수도 없는 그 정도 그 높이인데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손톱이 한번 옛날에 뒤집힌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톱을 길게 못 기르거든요. 되게 손톱이 되게 짧은데 그 손톱으로 관을 긁는 소리가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안에 들어있는 건 난데 이거 논스톱으로 계속 찍는 거고 저게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고 저러지 싶은데 기억이 하나도 없고 관 긁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그 뒤로 갑자기 덜컹덜컹덜컹 몇 번을 하고 다시 또 쥐죽은 듯이 있다가 관 그 뚜껑이 있죠. 되게 무거운데 관 뚜껑이 쾅 하더니 옆으로 그냥 그대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무슨 폴터가이스트 형상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이게 무게가 사람이 안에서 밀어서 내려야지 되는 그 정도로 보이는데 완전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몸무게가 지금도 58kg인데 그 정도의 힘이 없거든요. 아무리 발로 차고 그래도 사람이 누운 자세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관뚜껑이 거의 날아가듯이 날아가더니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상상을 못할 짓들을 막 하더라고요. 사람이 일어나서 몽유병 환자 마냥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네 발로 기어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다가 새벽 시간이 좀 지났나 5시 정도 되니까 제가 풀썩 쓰러지더라고요. 5시가 딱 되니까 거의 저녁 10시부터 7시간을 주구장창 제가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카메라로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옆에 카메라를 한 대 또 놔두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딱 내미는데 그 카메라에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하나는 저를 찍고 있던 거고 하나는 대웅전 옆에 또 커다란 별관인가 거기서 이제 의식을 하는 그걸 찍는 건데 그때는 그 여자가 할리퀸 복장이 아니라 진짜 무당같이 차려입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의식을 하는데 거기도 관이 있어요. 거기도 관이 있는데 관에다가 사슴을 넣더라고요. 사슴? 고란인지 사슴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슴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에다가 앞다리 뒷다리를 2개씩 묶은 사슴을 관에다가 집어넣어요. 사슴을 넣고 관 뚜껑을 닫고 의식을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본 시점에서는 의식을 이제 막 무당들 보통 하던 것처럼 그런 걸 하는데 그 사슴관도 저랑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덜컹덜컹 거리고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막 스스스스스 하고 관 움직이는 거 덜컹 거리는 거 관뚜껑 날아가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거기 그대로 찍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리고 거기서 이 카메라 찍은 그 각도에서 아저씨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막 그 장구 쳐주는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옆에 스님들 계속 절하시면서 그거 막 보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아저씨가 이제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카메라가 같은 기종이거든요. 2개를 싱크를 딱 맞추더니 10시 딱 시작하는 그 옆에 카메라는 시간대를 맞추고 같이 틀어주는데 관이 움직이는 시간도 똑같고 관에서 긁는 소리 나는 것도 똑같고 관에 그 튀어오르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도대체 뭐냐 이거 미쳤다. 완전 대박이다. 이거 뭐 하는 거냐 또 물어봤더니 이게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여자 아저씨라고 사장님이 지불한 거다. 굿값 낸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굿값으로 자기들이 원래 엄청 큰 금액을 받아야 됐대요. 근데 용산 원사님이랑 이게 아시는 분이가 이미 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관을 산다던가 이렇게 사슴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다 받았다. 이미 그거는 10년 전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뒤에 이걸 해주러 오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건지 이제 차분히 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10m 정체랑 이런 거를 싹 다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10m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은 그 10m 귀신은 신이었대요. 그게 강원도에서 신이었는데 근데 한국 신이 아니에요. 일본 신이래요.
이 신이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신은 저희가 이제 1940년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죠.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일본이 한국을 쉽게 점검을 할 줄 알고 막 폭력적으로 하고 막 이런 정책을 많이 하다가 워낙 이 사람들이 잘 안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회유책으로 많이들 바꾸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회유책으로 바꾸면서 그 일본인들을 한국 어느 땅에다가 보내놓고 거기서 살게끔 하고 이러는데 강원도 그 지역에서 일본인들 대거 본토에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어떻게 주겠다고 해서 관리직 마냥 거기다가 이제 보내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신일파 좀 그런 사람들한테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된 일본인들이 왔는데 일본인들은 그 토속 피난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그 신이 바로 옆에 있고 막 이래야지 좀 안심이 되나 봐요. 거기다 일본식 신사도 짓고 막 그랬대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신을 거기다 모시는데 신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신은 바다를 못 건넌다고 하죠. 예. 신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 신은 한국에 오지 않는데요. 네. 근데 일본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건 뭐냐 했더니 가짜 신이래요. 가짜 신인 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일본에서 모시는 신처럼 해가지고 신을 하나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네. 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그 신이 오게 되고 그 신을 이제 흔히들 영매사라고 해야 되나? 음양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개념으로 하여간 일본인들에서 그 귀신을 다루시는 사람들은 절대 한국 무당분들처럼 몸에 싣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네. 거리를 두는데요. 그 거리를 두는 것 때문에 저한테 그 10m 귀신이 거리를 두던 거는 그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했던 그 부적을 저한테 먹여서 제가 마치 그런 음양사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게 해가지고 못 다가오게끔 만든 그게 부적의 정체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음양사 하시는 분들은 딱 그 거리를 유지하게끔 결계 같은 걸 쳐놓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10m한테 10년 동안 안 시달렸던 거였고 10m 귀신 정체는 한국 사람한테 일본 귀신을 받게 해가지고 일본 귀신을 넣었는데 이 신은 가짜 신이고 한 신은 일본에 이미 있으면은 한국으로는 신이 올 수가 없대요. 예. 한국으로는 신이 올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럼 신이랑 가짜 신이랑 차이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사람들이 믿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이고 아무도 안 믿는다 생각하면 가짜 신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계가 애매모호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로 그게 가짜고 진짜고의 그 힘이 결정이 된대요. 거기다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모시고 그때 한국 사람들한테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믿게끔 만들고 이러니까 그 신이 가짜 신인데 진짜 신 마냥 그 힘을 갖게 됐대요. 예. 그 여자 신을 받은 그 무당도 한국 사람인데 되게 그 당시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해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만신처럼 지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40년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광복이 됐죠. 아시다시피 이제 광복이 되는 바람에 거기 계시던 일본 분들은 결국에는 본토로 돌아가고 그럼 거기에 뭐가 남겠어요? 있던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 신을 받은 한국 여자가 있는데 이 한국 여자를 엄청 못살게 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니까 이 천하의 매국노년이 한국에서 그렇게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고 신대접 받고 살았다. 그렇게 되면서 6.25 전쟁 발발한과 동시에 이 여자가 아마 죽었을 거래요. 죽었고 거기서 원한을 가져가지고 그 한을 가진 게 신이 한을 가진 거라 그 마을은 고사고 거기 싹 다 못 쓰는 지역으로 완전 바뀌어버렸고 이게 그래도 사람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가짜 신이 그때부터 그 군대 부대, 그러니까 이런 군대 부지는 사실 버려진 땅에서 사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 부지의 아다리가 그렇게 맞았던 거래요. 그 마을이 있던 터에서 못 쓰게 된 터에 산까지 있던 거기서 이제 그 군대 부지가 사면서 이제 거기서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부대에서 계속 그렇게 겪었고 그 악신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신이 처음에는 그냥 보통 무당들이 와가지고 잡기인 줄 알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 신이 무당만 5명을 잡아먹었대요. 그 5명을 잡아먹었고 그중 한 명이 5번째라고 하는데
그 한 명이 방금 그 의식을 해줬었던 그 무당 20대 여자죠. 그분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그 악신을 어떻게 해결해보겠다고 가가지고 굿도하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살 맞아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애초에 저 악귀하고는 원수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올 거였고 나는 그거까지는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엑소시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사실 그런 쪽으로 원래 하시던 분인데 이게 한국 쪽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와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신 거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찾아가가지고 엑소시스트 할 때 필요한 그런 거 마냥 엑소시스트 할 때도 그 증거 자료 이런 거 카메라로 녹화하고서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맞죠. 허가가 나오고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서 거기다 보내는 거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인정받게 하는 게 본인이 하려고 있는 사업이래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유출되면 안 된다고 그걸 파는 거래요. 네.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팔아서 그 돈을 메꾸는 거래요. 자기들 하는 사업비랑 해가지고 그것도 좀 다른 세계 얘기가 좀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파는 거고 그럼 그 악신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퇴치를 한 게 아니라 봉인을 하는 거래요. 네. 제주도 어디다 봉인을 해놨는데 누가 또 건들고 하면은 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절대 못 찾는 데다가 일단은 놔두긴 했다. 누가 건들면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보통 몇십 년 지금 거의 한 70년 됐죠. 예. 70년간 원한이 쌓여 있고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잡아먹고 무당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힘이 세진 그 귀신이기 때문에 이 악신은 보통 방법으로 내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산의 기운으로 눌러놓고 거기 산신들이 좋은 그 기운만 계속 주면서 몇 년 동안 정화를 해야지 이게 없어질 거지 이게 보통은 안 없어질 거래요. 네. 누가 열면은 또 이제 나와서 또 이렇게 해코지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처리를 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의식을 해줬던 그 무당이랑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해줘야 될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다 나았고 나서 그 절로 또 다시 데려갔어요. 절로 데려가가지고 다시 대웅전으로 딱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할아버지가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네. 엄청 할아버지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막 조선시대 장군복 같은 거 입으신 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한쪽 눈이 없으시고 팔이 없으시고 다리도 뼈가 보일 정도고 막 그런 분이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근데 귀신이에요. 제가 봤어도 그거는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느낀 건데 저보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인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딱 하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렸는데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얘기가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고 그분이 저를 보고 웃으시더니 사라지셨어요. 그분이 제 조상신이래요. 아, 그분께서. 조상신인데 예. 며칠 동안 제가 그 악신한테 시달렸잖아요. 원래 수호령인데 그거 지켜주시느라 저렇게 되신 거고 이제 가셔야 된다고 너 마지막으로 인사시키려고 여기 붙잡아 드린 건데 이제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시키고 보낸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죠. 이 분이 있어서 제가 보이기만 했지 들리고 느끼고는 이분이 없어지신 이후에는 완벽하게 느낄 정도로 저 심지어 냄새도 맡더라고요. 이제 어이구. 어디 지나갈 때 이상한 냄새 나가지고 딱 옆에 보면은 시체 썩은 것 같은 귀신 누워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와버렸더라고요. 제가.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딱 그냥 10m 정도만 네. 보였었는데 이제는 10m 정도 보였던 거는 뭐 부적 영향도 있고 그분 이름도 있었고 예. 제가 끝나고 며칠 동안 살아있던 것도 이분 덕이었죠. 이분 덕이었고 이분이 이제 가셨고 이분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그냥 귀신들한테 노출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게. 그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결국에는 저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제가 원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예. 나중에 물어보니까 커피 사줬던 거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커피 사줬던 거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복채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대요.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고 어쨌든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한 거 같다. 그래서 그 사람 혼자 마신 거 같다 얘기를 하고 저는 졸지에 3,000원짜리 굿을 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굿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싼 곳을 엄청 비싸게 받은 느낌이라서 예, 되게 좀 그런 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돌비님 방송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물어보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몇 번을 취했거든요. 예.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예, 그 전화로 전화를 해도 이제는 없는 번호로 뜨고 이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는지도 원사님도 모르신대요 이제는. 근데 그 여자 무당분은 듣기로는 영매형 무당이라 하더라고요. 그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할머니 분이 그 여자한테 들어와서 그 할머니가 모시던 신이랑 같이 바닥에 있는 상태로 의식 같은 거 할 때는 할머니가 들어와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모습 보이는 거는 그런 상태다 얘기를 하셨고 이분은 체질상 그러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대요. 그래서 예. 옆에서 봐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양귀분 그분이 같이 돌봐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야, 신출귀몰하구나. 이분들이 어디 계신지도 진짜 모르겠고 국내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시는 일 해결 영역이 되게 넓더라고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와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동남아 쪽도 막 돌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 해외도. 네,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전화기도 험불폰 이런 걸로만 개통을 해가지고 연락처 남겨놓고 네. 일 딱 끝나면은 싹 사라지는 게 특징이래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타나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분들 혹시라도 기종인들 중에 만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와, 저는 한번 다시 만나고 싶고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 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물어봐가지고 솔직히 좀 해도 되나 싶은데 원사님이 야 몇 년 지났는데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비커야트님 이야기니까. 네, 그죠. 이렇게 해결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지냈던 때에는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난 평생 이거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떼어내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뒷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예. 그 인사드리고 나와서 그 여자 무당이 저를 데리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2가지 딱 물어봤거든요. 너 지금 걔 얼굴 생각나냐? 10m. 10년 봤으면 얼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10m. 와, 좋다. 이거 좋은 징조 아닌가요, 그게? 예. 안 나야 정상이래요. 그거 기억나면은 아직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너 걔 이름 기억하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름이요? 걔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이 있대요. 네. 한국식 이름인데 너 그것도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한테 당부하는 게 너 나중에 결혼해서 딸 낳으면은 네 딸 이름 걔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거든. 그럼 걔 딸한테 붙는다? 이 그렇겠죠. 소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이름부를 붙이지 말래요. 딸 낳으면. 정확히 얘기를 했어. 딸을 낳을 거고 너 딸 낳으면은 걔한테 너가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 여자 걔 이름이니까 걔 붙는다 딸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까지 딱 해주고 뒤돌고 가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이제 인연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네, 진짜로 비커야트님께서도 만나실 운명이었으니까 만났겠죠. 진짜로. 네, 그렇겠죠. 그래도 그 10m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귀신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그게 아직까지는 좀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큰 10m 귀신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정말 또 그쵸.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제일 큰 게 없어지니까 이제 귀신들도 서슴없이 오더라고요. 네. 애가 있으니까 저한테 안 붙던 애들도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슬슬 와가지고 말 거는 애도 있고 막 별거 다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제 영암분들 체험하듯이 그리고 무당분들 체험하듯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뭐 무당 흉내 내듯이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진짜 걔들이 옆에서 가르쳐줘가지고. 네. 귀족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영암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인데 앵간하면은 다 흘려들으세요. 그런 거 함부로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듣는 거는 다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진짜. 좋은 말이다. 진짜 그거는 제가 확실히 배웠어요. 그게 이제 선무당짓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 아유, 오늘 비커야트님 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도 뵐게요. 네. 10m 귀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일단은 다른 귀신들이 많이 보이고 들리고 또 냄새까지도 난다고 하시니까 이제 오감이 다 열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힘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빅화이어트님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돌비 빅화이어트 치면 10m의 악연이라고 있어요. 그 1편부터 들어보시면 아마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따라 붙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